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이승정입니다. 저희가 또 오랜만에 부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는 부동산 전문가 박원갑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이슈가 그동안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네. 이번에는 꼭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출연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직접 오신다고 먼저 연락이 오셔서 예, 꼭 해야 혹시 됩니다. 막 찍어야 되나 싶었는데 한번 소재를 저희가 또 잡아봤습니다. 농담이고요. 아, 그래? 자,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최근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좀 아파트 분양 시장의 화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1순위도 아니고 네. 뭐 2순위도 아니고 뭐 무순위라니 일부만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은 주로 이제 미계약이 발생하거나 네. 미분양이 생기면은 추첨을 통해서 이제 무작위로 뭐 재분양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뺑뺑이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주로 뭐 견본주택, 네.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재분양을 하다 보니까 네네. 뭐 밤샘 줄서기 이런 게 많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번거롭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도를 바꿨는데 음. 지금은 그 아파트 투유라는 금융결제원 청약 사이트에서 이걸 받습니다. 네. 그래서 순위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청약 신청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순위에 뭐 여러 가지 연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접수를 받는다고 그래서 무순위 청약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이 되지 않은 물건에서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조건은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고요. 아, 조건이 따로 있긴 해요? 예, 있습니다. 네네. 뭐 일단은 이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아. 가령 뭐 지금 투기 과열 지구나 네. 조정 대상 지역 이쪽은 이제 무조건 일정 가구가 넘으면은 무순위 청약이라는 걸 시행을 해야 돼요. 네네네. 뭐 그렇지 않는 나머지 지역 같은 데는 뭐 건설사의 재량에 따라서 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가령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은 서울 같은 경우 네. 뭐 이런 데는 뭐 반드시 무순위 청약을 해야 된다. 근데 뭐 그렇지 않는 지역, 뭐 경남 창원이나 네. 뭐 전남 목포나 이런 데서는 굳이 뭐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청약 통장이 없어도 그리고 집이 있거나 없거나 네. 다 만 19세 이상이면은 한 건씩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 그럼 되고. 유주택자면 청약 통장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순위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사전 이제 무순위 청약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네네. 이제 무순위 청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전이 있고 사후가 있는데 네. 사전은 1순위 청약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같이 신청을 또 신청하셔야 따로 해요? 돼요. 따로 안 하면 안 돼요. 아. 중복해서 접수를 해야 된다. 네. 다만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규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주 지역에 대한 요건들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주로 이제 분양하는 곳이 투기 과열 지구다. 네.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뭐 흔히 이걸 보고 뭐 청약 과열 지역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이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 혹은 광역권 네, 네. 거주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그럼 내가 서울 거주자여야 되는 거네요? 그 서울 거주자여도 되고 인천 거주자여도 되고 또 경기도 거주자여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령 서울에서 분양을 하는데 네. 뭐 대전이나 뭐 이런 부산에 사는 분들은 청약이 안 되는 거죠. 왜? 광역권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네. 말씀대로 하면 원래 1순위 청약 신청자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사전까지 하면은 또 뽑기가 가능한 거네요, 말 그대로. 그죠. 청약 떨어져도? 기회가 더 많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미계약이라든지 미분양이 나왔을 때.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받아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 이 무순위 청약하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1주택자들한테 장점이 큽니다. 이미 집이 있는 분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청약 공급에 관한 규칙이 워낙 이게 까다로워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1주택자가요 수도권, 그다음에 광역시, 네. 그다음에 아까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네. 이걸 규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넓게 보면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1주택자다. 네네. 그러면 이번에 청약을 했어요. 근데 당첨이 된 거야. 네. 예? 그러면은 내가 그 당첨된 아파트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입주를 했을 때 입주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종전집을 팔아야 되는 아, 거야. 원래 있던 집을. 어머. 네네. 그런데 이 통장을 쓰지 않는 이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네.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 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럼 집을 2개를 가질 때 두 번째 집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 이게 어차피 사실상 미분양 난 거니까. 네네. 그런데 다만 이제 대출 같은 경우는 좀 걸릴 수 있어요. 음. 뭐 나중에 잔금 때 뭐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 9억이 넘어서면은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서면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조건 때문에 좀 현금 부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있는데 저희가 그건 좀 이따 또 얘기를 나눠보고요. 근데 좀 더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네. 보통 요새 그 청약을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무순위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해요. 아, 모바일이 안 되고. 그래서 반드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투유. 아파트 투유에 들어가셔서 네. 직접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주소를 요 밑에다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무순위 청약이 사실 나오면서 최근에 신조어가 좀 생겼어요. 줍줍이라고? 네. 나도 이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줍줍. 죽고 또 죽는다. 네, 요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너무 이렇게 축약해서 많이 쓰니까 네. 그죠? 그게 하나의 또 사회 현상이 되고 그런데 어쨌든 줍줍은 주로 비인기 지역보다는 인기 지역에서 나타나겠죠. 네, 그렇죠. 뭐 누가 뭐 현금 부자들이 좋은 거 왜 살라고. 뭐 좋지 않은 걸 뭐 주우려고 그러겠어요. 네. 근데 이제 주로 1순위 통장을 들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보면은 현금이 부족한 거야. 그렇죠. 당첨 후에도 이제 계약을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당첨됐는데도 내야 될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많죠. 그런 네. 경우 오히려 많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 부자들이 이런 물량들을 이제 통장 없이 사들인다 이래서 그러니까.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무순위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한 20대 1 나오면은 네. 이 무순위로 가면은 뭐 50대 1, 뭐 100대 1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오히려 청약 경쟁률을 볼 때 1순위보다 무순위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시장에 청약 시장에 큰 이제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줍줍 이런 것처럼 뭐 신조어 요즘 것 좀 잘 아세요? 요새 뭐 많죠 그런 것들은. 내가 아는 신조어 뭐 먼저는 신조? 네. 뭐 마레프 이런 것도 있잖아. 마레프? 아니 뭐지? 아니 그게 아니고 마용성. 이런 마용성? 거 있죠. 다 알죠 그런 거는. 그거는 지역 이름이니까. 지역인가? 네. 혹시 뭐 고터가 뭔지 아세요? 고터? 고토는 고속터미널 얘기하냐. 그런 거 모르는 사람 뭐가 있어? 그럼 다 알지. 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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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고. 그런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인기 높은 아파트 경우에는 실수요자라도 현금이 부족해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게 아까 방금 얘기하셨던 얘기인데 자금 동원력을 가진 현금 부자들이 줍줍해서 알짜 미계약분을 가져간다. 결국 또 그들만의 리그가 나오는 거 아니냐? 아까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매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뭐 당첨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죠. 네. 근데 다만 저는 좀 더 무주택 서민들 그리고 장기 무주택자한테 기회를 더 주는 것 그거 자체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목돈을 조달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네. 하면 좋으냐면은 지금 예비 당첨자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예비 당첨자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예비 당첨자들은 거의 다 1순위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주택자, 그것도 장기 무주택자. 왜냐? 이 사람들이 가점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보통 지금 청약 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보통 예비 당첨자를 한 140% 1.4배 정도. 1.4배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네. 심지어 옛날에는 뭐 1.8배까지도 했어요. 이게 대학교 뭐 예비 합격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비율을 좀 더 높여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무순위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보다는 예비 당첨자들이 훨씬 더 당첨될 수 사회적 있게. 약자고 네. 장기 무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 사람들한테 좀 더 비중을 높인다면은
이 청약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청약 제도 자체가 네. 무주택자 그리고 주로 실수요 뭐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이제 배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네. 그렇다면은 예비 당첨자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네. 뭐 청약 제도 뭐 그쵸. 취지에 좀 더 부합하지 않느냐 보는 거죠. 만약에 뭐 예비 당첨자들이 안 가져간다. 뭐 그러면 할 수 없죠. 무순위로 갈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는 의견은 무순위로 가는 것보다는 1순위 당첨자들의 예비율을 좀 늘려서 네. 1순위 혜택자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는 게 청약제도에 부합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뭐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미분양이나 미계약이 생기는 원인을 네.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하라. 그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공공택진하고 쉽지 있지만 않은 민간택진이 거니까. 쉽지 않고 네. 그럼 또 대출 규제를 풀어라. 이 부분도 지금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좀 더 개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게 좀 더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물론 이제 그렇게 비싼 아파트 과연 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더 형평성 차원에서 네. 그리고 좀 더 배려 차원에서 본다면은 예비 당첨자 비중을 좀 더 높인다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런 뭐 현금 부자 논란에 대해서 네. 좀 더 해결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사실 있습니다. 매매 시장이 아니고 청약 시장이니까요. 이 네. 시장은 그래도 좀 더 약자들한테 기회를 주자라는 얘기가 좀 있는 네. 시장이기 때문에 무순위로 가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상황보다는 1순위 중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 늘리자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이제 이게 소비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막판에 가서는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저는 뭐 너무 그렇게 막 그 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안 돼. 응? 그러니까 아니 꾸준히 뭐 맨날 기승전 안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인내력을 가지고 네. 그냥 청약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덜컥 당첨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또 3억 원이 넘어가면은 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돼.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 네, 그래서 네. 항상 저는 청량한 거 꾸준히 해보시되 네. 미리미리 자금 계획을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이번에 중랑 쪽에 당첨됐어요. 좋죠. 나중에 25층 건물 24층. 나중에 비법 좀 한번 공개 좀 해봐요. 어떻게? 신혼부. 결혼. 오늘도 기승전 안돼와 기승전 결혼으로 좀 마무리해보고요. 저희 또 다음에 부동산 이슈가 있을 때 또 나오실 거죠? 네, 한번 또 네. 나오겠습니다. 요즘 출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갖고 자주 나와야 돼. 역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부동산 소식과 함께 저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